최근 중국 방산이 또 한 번 굴욕을 당했습니다. 다 따놓은 수출 계약을 하루아침에 날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르헨티나 JF-17 수출건입니다. 아르헨티나는 공군 전투기의 세대 교체에 실패하여 벌써 7년째 운용 가능한 전투기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런 만큼 그 공백을 채울 전투기 도입 사업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그간 아르헨티나는 다양한 국가들을 저울질하며 값싸고 성능 좋은 전투기를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역시 여기에 도전해서 거의 수출 직전까지 갔었죠. 하지만 최근 아르헨티나가 마침내 도입 사업에 승자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덴마크에서 퇴역시킨 중고 F-16이 선정되면서 중국은 현역도 아닌 패전투기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수출 문턱에서 중국의 발목을 잡은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사업 선정 얼마 전에 중국이 JF-17을 수출했던 국가로부터 어이없는 소식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멀쩡한 JF-17이 이륙을 못한다는 것이죠. 아르헨티나가 아무리 급해도 날지 못하는 전투기를 돈 주고 사올 수는 없었습니다. 중국이야 이를 박박 갈았겠지만 아르헨티나는 냉정하게 중국을 후보에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 자세한 내막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1월 아르헨티나는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중국이 탈락했다는 사실을 공식화했습니다. 덴마크 대표단과의 협상이 매끄럽게 성사되면서 중고 F-16을 인도받기로 했죠. 그 전까지 후보 기종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던 JF-17은 이것으로 또 다시 수출 실패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 중 가장 큰 두 가지는 바로 새로운 대통령의 성향과 미얀마에서 전해진 소식입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아르헨티나는 시장에 나와 있는 전투기라면 국적을 불문하고 후보에 올렸습니다. 중국의 JF-17이 물망에 올랐던 것도 그것 때문이고 비슷한 이유로 인도의 테자스 역시 검토되고 있었죠. 더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영국제 사출 좌석 문제로 수출이 불발된 한국의 FA-50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스페인이 중고로 내놓은 프랑스제 미라주 F1, 스웨덴의 그리펜 EF, 이스라엘의 퇴역크피르, 중국의 L-15와 젠-10 이탈리아의 M346, 러시아의 수호이 24 등이 명단에 오르내렸습니다. 그야말로 로우급 전투기 시장에 올라와 있는 거의 모든 기종들이죠. 이 중 JF-17은 사업이 꽤나 진전이 됐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중국 측에서 상당히 대담한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투기는 물론이고 장갑차, 군용 차량, 소형 경비정의 일부 원자력 기술까지 꾹꾹 눌러담아 전군 현대화를 지원하는 패키지를 조건으로 내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끼를 그냥 덥석 물 정도로 아르헨티나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빚을 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젠 오히려 모르는 나라가 없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중국이 이렇게 나오자 미국이 바로 좋은 제안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과거 덴마크에 팔았으나 현재는 퇴역한 상태인 F-16을 도입하는 것을 허가해 준 것입니다. 단순 도입뿐만 아니라 수명 연장과 소폭 개량, 심지어는 공중급류기의 할인 판매까지 곁들여줬습니다. 이대로 중국과 미국이 아르헨티나 사업을 둘러싸고 구매 혜택으로 치킨 게임이 시작되는 듯했는데요. 상황이 뒤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지난 2018년 미얀마는 중국으로부터 JF-17을 구매했습니다. 군부가 집어삼킨 미얀마의 국제적 입지를 생각하면 이들에게 전투기를 팔아줄 만한 나라가 중국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틈새 시장을 잘 노려 팔았던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JF-17이라는 전투기 자체가 결함투성이인 반쪽짜리 전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초도 인도분이 미얀마로 넘어간 지 4년째. 미얀마 언론에서는 중국이 판매한 JF-17 전투기가 단 한 대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구조적 결함, 무장 및 부품의 부족, 기술의 부재 등으로 미얀마는 구매했던 JF-17의 유지보수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유지보수 이전의 성능 자체가 엉터리라서 레이더와 화력 관제에 문제가 있었으며 기체 역시 외부 충격에 극도로 취약했다고 전해졌죠. 보도 시점 당시에도 미얀마 군부는 내란 상황에서 지상 공격 임무를 시키기 위해 야크 130, 미그 29K8 등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투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정작 지상 공격에 가장 적합하다고 보여지는 JF-17은 이러한 결함들로 인해 단 한 번도 임무에 투입되지 못한 채 경납고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것만으로도 아르헨티나의 사업에는 큰 제동이 걸렸는데요. 여기에 쐐기를 박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괴짜 혹은 급진주의자로 불리는 극우 성향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가 당선된 것입니다. 그는 아르헨티나판 트럼프라고 일컬어지는 정도의 인물로 거의 망국 직전까지 몰렸던 아르헨티나의 모든 체제를 전부 뒤집어 엎겠다고 말하며 유권자들을 홀렸습니다. 그는 남미 국가 지도자치고는 흔치 않은 친미 성향인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당선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이 직접 견제하는 중국 전투기 도입 계획을 백지화시켜버렸습니다. JF-17은 중국 당국의 파격적인 지원 사격을 등에 업고도 아르헨티나에게 헌신짝처럼 버려졌죠. 중국 방산의 이러한 행보를 보면 정말 지도키도 안 풀린다 싶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자업자득이지만 연전연승 승승장구하는 한국 방산과 이들이 경쟁한다고 생각하면 안쓰러울 지경입니다. 중국이 JF-17로 노리는 시장은 명확합니다. 한국이 FA-50으로 공략하며 톡톡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로우급 전투기의 틈새 시장이죠. 그래서 성능 역시 FA-50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서 만들어졌는데요. 파키스탄의 자금으로 중국이 개발한 JF-17은 한국의 FA-50과 유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급 대비 우월한 스펙에 더해 가격까지 싸서 가성비가 아주 좋다는 점이죠. 다만 제2세계에 속한 중국과 제3세계에 속한 파키스탄이 제조한 만큼 방산 시장을 선도하는 서방 세계에서 채용되기는 매우 힘들다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 대신 그들의 시장 내에서는 JF-17은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합니다. JF-17은 비슷한 성격의 경전투기인 FA-50이나 테자스 대비 최고 속도, 작전 반경, 엔진 추력, 레이더 성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FA-50이 아직 획득하지 못한 공대함 공격 성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블록2 기준 약 2,500만 달러라는 파격적인 가격을 자랑하는데요. 하지만 그 처참한 실체가 머지않아 차차 밝혀집니다. JF-17의 가장 큰 문제는 기술의 원본이 미그 21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너무 오래된 플랫폼이죠. 기수가 철진한 쇼크콘 구조라서 크기와 출력이 곧 성능으로 이어지는 레이더를 집어넣기에는 너무나 불편했고 기체 내부의 여유 공간도 좁아서 첨단 전자 장비를 탑재할 여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JF-17에 탑재했던 러시아산 엔진은 추력, 신뢰성, 연비 모든 면에서 낙제점인 하자품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극심한 매연 문제까지 달고 있었죠. 개발을 맡은 중국은 초도 비행에서부터 매연 문제가 대두되자 이를 과감한 설계 변경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자국산도 아닌 항공기의 설계 변경은 더 신중한 고민을 통해 결정했어야 할 문제지만 중국은 JF-17을 만들어주기는 했어도 자기들이 쓸 생각은 추호도 없었기 때문에 무책임한 결단을 내립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것이 기체 전체의 구조 강도의 문제를 일으켜 온갖 기상천외한 트러블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기체 이곳저곳에 금이 가는 일은 부지기수였고 전기적 오작동으로 후방 좌석이 제멋대로 사출되지를 않나 정작 제대로 사출이 돼야 하는 비상사출모의 훈련에서는 아예 사출기가 작동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엔진에서 시작된 문제가 어느새 눈덩이처럼 커져서 비행기가 아니라 관짝을 만들고 있는 모양새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화들짝 놀란 파키스탄은 허겁지겁 엔진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증을 중국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엔진 제조사 클리모프와 직접 접촉해 문제 해결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중국을 통해서만 엔진의 조달과 유지 관리가 가능하다는 계약서 상 독소 조항이 가로막았죠. 수출 시장에서 눈에 띄게 경쟁력을 잃어가자 중국과 파키스탄은 개량을 통해 성능을 정상화하고 경쟁력 회복을 노렸습니다. 중국제 A사를 장착하고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해 블록3에 도달한 현재 JF-17은 어찌저찌 4.5세대에 해당하는 성능은 갖췄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반대 급부로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솟구쳤습니다. 나이지리아가 구매한 JF-17 블록2는 세대에 1억 8천만 달러였는데 아무리 소량 도입이었다고 하더라도 대당 6천만 달러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국과 파키스탄은 블록1이 1,500만 달러, 블록2는 2,500만 달러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거래가는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났습니다. 이 돈이면 F-16, FA-18 그리펜 등 멀쩡한 전투기까지도 구매할 수 있으니 가격 경쟁력이 아예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성능을 부풀려 홍보하는 것으로 경쟁력을 되찾아보려고도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미국의 탑건을 베껴서 JF-17로 인도의 전투기를 때려잡는 영화까지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영화는 2억 파키스탄 인구의 절반이 관람한 유례없는 대히트를 쳤고 개봉 후 파키스탄 공군 조종사 경쟁률도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영화의 개봉 직전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 거기서 JF-17이 인도군 전투기를 격추했다는 소문까지 퍼져 영화는 더더욱 흥행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새빨간 거짓말만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인도 전투기를 격추한 것은 미국산 F-16의 공대공 미사일이었고 JF-17은 후방에서 눈먼 항공폭탄이나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파키스탄군도 실제로는 JF-17로 인도를 상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실성능도 가격도 수출 성적까지 무엇 하나 챙기지 못한 JF-17은 수출 시장에서 점점 외면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FA50을 이곳저곳에 팔며 그 성적을 바탕으로 개량형과 파생형의 개발까지 순조롭게 시작한 것을 보면 하늘과 땅 차이죠. 지난 3월 7일 FA50의 개발사 카이는 이사회를 열어 새로운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그간 언급만 나왔던 FA50의 단자형 F50 개발 계획이 들어있었죠. F50으로 개량되면 기본 복좌식인 FA50의 뒷좌석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연료를 추가로 탑재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작전 임무 반경이 확대되고 사업 기회가 다변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355억 원을 투자하는 단자형 F50의 개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전 세계 총 450여 대로 추정되는 단자형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달성할 것으로 카이는 관측하고 있습니다. 저열한 성능으로 시장에서 입지를 잃은 JF17과 비교하면 천지 차이인데요. 앞으로도 한국이 중국이 감히 쫓아올 수 없는 압도적인 기술 격차로 방산 시장을 선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